반갑습니다. 2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물리학원 온라인 수업으로 특수상대성 이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 두 개의 결과, 동시성의 상대성, 시간 팽창, 길이 수축 이 세 가지 현상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는 모든 관성계에서 빛의 속력이 동일함을 알고, 여기에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던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 결과, 동시성, 시간 지연, 길이 수축과 관련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여기다가 우리는 플러스 하나, 질량 증가에서 질량 에너지 등가까지 요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량 증가와 관련된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단어는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동시성의 상대성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 지연이라는 개념입니다. 세 번째는 길이 수축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을 뮤온 입자라는 걸 통해서 같이 이제 실제로 벌어지는 예를 뮤온 입자를 통해서 이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내용을 같이 한번 복습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등속도 운동하는 좌표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상대성 이론이 있다 그랬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은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하는 건 되게 특별한 운동이죠. 방향과 빠르기가 변하지 않는 운동이니까. 그래서 이런 특수한 운동인 등속도 운동하는 좌표계에서 시간과 길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런 특수상대성 이론의 효과는 빛의 속도에 가까운 빠르기가 될 때만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일상에서는 아무리 빨라봤자 빛의 속도에 비하면 거의 0에 가까운 속도이기 때문에 특수상대성 이론의 효과가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 일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저도 이걸 생각하면서 참 심오했었는데, 우리가 모른다고 그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특수상대성 이론의 효과들을 항상 경험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와 같이 일반인인 우리는 이런 빛의 속도에 가까운 빠르기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수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경험으로 획득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내용으로, 이론으로 획득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설 두 개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상대성 원리였습니다. 상대성 원리. 상대성 원리는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이 동일하다 했습니다. 갈릴레오의 상대성 원리는, 우리 앞에 봤던 이 상대성 원리는 원래 처음에 갈릴레오가 이야기했는데, 갈릴레오의 상대성 원리는 이 역학에 대해서만 동일하다, 뭐 이렇게만 이야기했었는데, 아인슈타인은 그걸 확장시켜서 모든 물리 법칙,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리 법칙은 동일하다고 이렇게 상대성 원리를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상대성 원리를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실제로 내가 정지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등속도로 움직이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어떤 거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나의 관성계가 정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관성계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어떤 물리 법칙으로도 알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 이게 생각하면 신기한 일이다, 그죠? 두 번째는 광속불변의 원리입니다. 이 광속불변의 원리는 모든 관성계에서 빛의 속력은 일정하다는 겁니다. 빛의 속력은 일정하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 선생님 생각에는 이 우주가 여기서 보다시피 내가 정지했는지 내가 움직이는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럼 도대체 누가 정지했는 거냐? 그럼 이 우주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 저마다 자기가 기준이라 그러면 이 우주가 대혼란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냥 느낌적으로. 그래서 이 우주에도 뭔가 특별한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쵸? 생각을 해보니까 이 우주에도 정말 누가 봐도 변하지 않는 기준,
누가 봐도 옳은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빛의 속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누가 측정하든 움직이는 애가 측정을 하든 정지한 애가 측정하든 누가 측정하든 빛의 속력은 일정하다. 이게 우주 전체의 기준인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물체도 빛의 속력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빛의 속력은 우주의 기준이기도 하면서 최고 속도인 거죠. 이 빛의 속도가 바로 최고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관성계에서 이 빛의 속력은 이제 진공중에서 빛의 속력이죠.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C, 그 값이 C로 일정한데 이거는 299,792,458 m/s. 299,792,458.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는 사람은 또 외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또 난 빛의 속력을 알고 있다. 299,792,458. 세 자리씩 끊어서 한번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외우기 싫은 사람은 약 30만 km/s 또는 3 곱하기 10의 8승 m/s. 킬로미터라면 30만, 이거는 3 곱하기 10의 5승 km/s고, 이 킬로가 10의 3승이니까 미터로 고치면 3 곱하기 10의 8승 m/s. 이 정도는 빛의 속력 값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20만 km/s로 가는 우주선에서 빛의 속력, 빛이 오는 걸 보면 이건 원래 같으면 우리 상식적으로는 합쳐진 50만 km/s로 보여야 되는데 여기서도 빛의 속력은 그냥 30만 km/s로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빛이 30만 km/s로 오는데 나는 빛과 같은 방향으로 20만 km/s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선에서 볼 때 빛은 10만 km/s로 오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정상적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때도 30만 km/s로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우주선에서 빛을 쐈습니다. 이 우주선에서 빛을 C라는 속도로 쐈습니다. 그러면 20만 km로 가고 있는 애가 30만 km/s의 속력, 그 빛을 쐈으니까 합쳐서 여기 있는 사람이 볼 때는 50만 km/s로 가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이때도 우주선에서 나간 빛의 속력은 C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빛의 속력은 무조건 측정할 때는 C로 측정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 우주의 규칙이라고 가정을 한 거죠. 가설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가설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기가 나왔네요. 봅시다. 어떤 혜성이 지구를 기준으로 40km/s로 지구에 접근합니다. 요 혜성이 오는 속력이 40km/s입니다. 지구로 접근합니다. 이 혜성에서 출발한 빛이 출발합니다. 빛은 30만 km/s입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관측할 때 얼마로 보일까요? 요 빛을 관측하면 얼마죠? 30만 km/s 더하기 40km/s로 보이나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때도 역시 그냥 C로 보인다는 거죠. C로 30만 km/s로 3 곱하기 10의 8승 m/s로 보인다는 겁니다. 광속 불변의 원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 두 가지 가설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특수상대성 이론 가설 두 가지의 결과, 총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배울 겁니다. 첫 번째, 동시성의 상대성입니다. 동시성의 상대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면 이제 밑에 이 두 문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관성계에서든지 이 빛의 속력은 동일하게 관측되어야 하니까, 그러면 뭐가 달라져야 되냐? 시간하고 길이를 측정하는 게 값이 관성계에 따라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들어봅시다. 여기 있는 애가 여기서 우주선에서 빛을 쐈습니다. 그 빛을 C라는 빛을 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애가 여기서 볼 때 자기는 움직이는지 모르니까, 그럼 자기는 정지에 있으니까, 정지에서 빛을 쐈으니까 빛의 속력은 C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럼 빛의 속력을 C로 측정하는 거는 걸린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 시간분의 거리를 해서 C라는 값이 나온 거죠. 여기 있는 영희의 입장에서는 요게 얘가 지금 이쪽으로 V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으면서 C를 쐈으니까 V 플러스 C로 보여야 되는데, 얘가 측정할 때도, 영희가 볼 때도 이 빛의 속력은 C로 측정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C는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분의 이동 거리로 측정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가 측정한 거,
여기 뭐 민수로 갑시다. 민수가 측정한 시간하고 이동 거리하고 영희가 측정한 시간하고 이동 거리가 같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그쵸? 아, 여기 측정해보면 당연히 뭐 어쨌든 그 값이 얘가 측정한 거나 얘가 측정한 거나 같은 값이 안 나옵니다. 그죠?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v 플러스 c로 가야 되니까 원래 상황으로 생각하면 v 더하기 c로 가야 되니까 같은 시간 동안 훨씬 더 멀리 가든지 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도 요거의 값이 c라는 값으로 같게 나온다면 그러면 영희가 측정한 시간 거리하고 요 안에는 민수가 측정한 시간 거리하고 다르게 측정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뉴턴 이후로 사람들이 굳게 믿고 있었던 이 우주의 시간하고 공간, 거리는 불변이었다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절대적 기준, 뭐 좌표계가 있다. 요렇게 믿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관성계에 따라서 관측자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측정이 될 수 있고 거리가 다르게 측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시간이 다르게 측정이 될 수 있다는 그 부분이 바로 동시성의 상대성입니다. 알겠죠? 넘어가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이 정도 여러분 느낌적으로 한번 이해해 봅니다. 빛의 속력이 똑같이 측정되어야 되니까 그럼 얘가 측정한 시간 거리, 얘가 측정한 시간 거리가 이제 다른 값으로 측정이 돼야 얘를 다르게 이제 측정이 돼야 이 c라는 똑같은 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만약 똑같이 측정이 되면 얘가 영희가 측정할 때는 v 플러스 c라는 값이 나와야 되고 민수가 측정할 때는 그냥 c라는 값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둘 다 c라는 값이 나온다는 말은 그럼 영희가 측정할 때는 뭔가 민수의 시간하고 다르게 측정하고 거리랑 다르게 측정한다는 겁니다.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동시성의 상대성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요 민수가 탄 우주선이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이 상황에서 같이 봅시다. 이거 한번 지우고 여기를 싹 지우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동시상에서 뭐냐면 이쪽으로 지금 거의 빛의 속도 가까운 속도 v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안에 있는 민수랑 영희가 뭘 하냐면 민수는 지금 우주선의 한가운데 서 있고 여기서 불빛이 이제 번쩍해서 빛이 양갈래로 동시에 출발할 겁니다. 동시에 출발합니다. 동시에 출발한다. 그럼 이때 이 빛이 가서 여기 있는 검출기와 여기 있는 검출기에 도달을 할 겁니다. 그때 민수가 이야기할 때는 동시에 도달한다고 하는 게 영희가 이야기할 때는 동시에 도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게 바로 동시성의 상대성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한테는 동시에 뭔가 일이 일어난 거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동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민수의 입장에서 볼게요. 우주선 안에 있는 민수의 입장에서. 민수의 입장에서는 민수는 움직이는 애입니까? 민수의 세계는, 민수의 좌표계는 움직이는 좌표계일까요? 정지한 좌표계일까요? 민수 입장에서는 자기 좌표계는 정지했죠. 자기 외에 다른 우주 공간이 이동하고 있는 거죠. 그럼 자기는 지금 정지해 있습니다. 정지해 있는 상황. 그럼 양쪽에서 빛이 그대로 갑니다. 그럼 빛의 속력은 둘 다 C이겠죠. C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L로 갔습니다. 거리가 L로 갔습니다. 그러면 같은 거리를 같은 속력으로 가니까 근데 걸린 시간은 어떻겠습니까? 시간은 당연히 같겠죠. 그러니까 동시에 도달합니다. 동시에 도달. 여기에 딱 체크된 시간을 딱 체크해 보면 동시에 딱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결국은 요 마지막에 동시에 탕 도달하는 거. 이거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걸 영희가 한번 볼게요. 영희가 한번 보는 걸 우리가 같이 한번 그려봅시다. 지금 영희 입장에서는 여기서 빛이 땅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빛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1초당, t당, 요 시간 t당 2칸씩 갈 수 있다고 해봅시다. 2칸씩. 요 2칸씩. 그러면 이렇게 이쪽으로 V로 가던 쪽에서 빛이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요 영희가 볼 때 빛의 속력은 얼마인가요? C입니다. C. 이게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설을 적용한 겁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우주선이 가는 방향 쪽으로 발사된 빛은 속력이 C 플러스 V가 돼야 되고 그렇죠. 상대 속도가
반대쪽으로 가려는 c-v라는 속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가려는 더 빛의 속도가 빨라야 되고, 속력이 빨라야 되고, 뒤로 가려는 빛의 속력이 느려야 되는데, 원래 우리 고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면, 상대론적인 방법 생각 안 하면, 근데 상대론에서는 요 플러스 되는 값, 마이너스 되는 값이 없다는 거죠. 그냥 여기서도 무조건 C로 측정된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네. 영희가 볼 때 앞으로 간 빛도 C, 뒤로 간 빛도 C입니다. 얘는 무조건, 이 나간 빛은 무조건 T 시간 동안 두 칸씩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2T가 되었습니다. 그럼 요 빛은, 여기서 요 출발한 요 빛은, 저기 T에서 요만큼 가 있다가, 그쵸? 그 다음에 2T 됐으니까 두 칸 더 가 있겠죠. 요만큼, 여기서부터 또 두 칸 더 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걸 잘 보시면, 빛이 여기서 4칸 가는 동안에, 빛이 출발한 지점부터 4칸을 가는 동안에, 여기 보면 우주선은 앞으로 가고 있죠. 우주선 여기 뒷부분은 요 두 칸 앞으로 왔습니다. 이만큼 왔습니다. 얘는 앞쪽 우주선은 이만큼 멀어졌습니다. 원래로부터 멀어졌죠. 여기는 원래로부터 가까워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속력으로 가고 있는데, 얘는 뒤에 있는 검출기는 이 빛을 향해서 오고 있고, 요 검출기는 빛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희의 입장에서는 어디부터 도착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처음에 여기서 출발한 빛이, 지금 여기서 빨간색으로 그는 여기서 출발한 거죠. T 동안 2칸, 그 다음에 4칸, 이렇게 도착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 여기서는 2칸 가서, 여기까지 갔는데도 아직 도착을 못했습니다. 그럼 영희 입장에서는 어디에 먼저 도착했냐면, 우주선 뒤쪽에 먼저 도착한 거죠. 그럼 여기에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도착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리해보면, 빛의 속력은 영희가 관측할 때도 똑같이 C이니까 앞으로 간 빛이나 뒤로 간 빛이나 똑같이 C입니다. 앞으로 갔다고 더 빨라진 것도 아니고, 우주선이 가는 방향으로 간다고 더 빠른 것도 아니고, 반대로 간다고 더 느린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C이고, 그런데 이 우주선 뒤쪽에 있는 검출기는 빛을 향해서 오고 있는 중이고, 이 검출기는 빛으로부터 멀어지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뒤쪽 검출기에 먼저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영희는 여기에 먼저 도착하고 여기 나중에 도착한다 라고 진술하는 겁니다. 됐나요? 이게 동시성의 상대성입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누구의 말이 맞냐면 둘 다 말이 맞습니다. 이게 상대론입니다. 상대론. 얘의 이야기는 이 민수는 자기 관성계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영희는 영희 관성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뭐냐면, 민수의 시간 기준들하고 영희의 시간 기준하고 다르다는 거죠. 원래는 다 그냥 시간이면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서로 상대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 둘 다 운동하지 않고 얘가 민수랑 영희가 정지했다, 둘 다 같은 관성계다, 그러면 똑같겠죠. 당연히 똑같습니다. 근데 한쪽이 움직이면, 서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움직이면 서로의 시간이 이제 다르게 뭔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거는. 됐죠? 아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를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이 경우는 P의 관성계에서, 요 P라는 P의 관성계에서 A, B가 동시에 빛을 내며 폭발했습니다. 여기서 빛을 동시에 빵 내며 폭발했습니다. 그럼 P가 올 때, 요 A하고 요 PB 사이 거리는 같은 거죠. 그렇죠? 여기서 나온 빛의 속력 C, 여기서 나온 빛의 속력이 C입니다. C로 오는데, 이 P라는 애는, 이가 동시에 빛을 내며 폭발했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그 말은 이 동시에 빛을 내며 폭발했던 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에서 나온 빛이 자기한테 도달하는 거랑, B에서 나온 빛이 자기에 도달하는, 동시에 땅 자기한테 도달하면, 그럼 여기는 동시에 폭발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Q 입장에서도 그럴까? Q 입장에서는 그런지 한번 봅시다. Q 입장에서는 Q의 관성계에서는 이게 동시에 일어난지를 한번 보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그때는 요 밑에 있는 요 참고, 요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참고. 한 지점에서, 어떤 한 지점에서 뭔가 두 물체가 충돌했다. 두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빛이 충돌하든지, 빛이 동시에 도착하든지, 자동차가 이렇게 충돌하든지, 그러니까 한 지점에서 뭔가 두 사건이 동시에 벌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얘가 V로 움직이면서 보든,
그냥 여기 서서 보든 한 점에서 동시에 일어난 거는 누가 봐도 그냥 동시에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이 상대성 이론에서도 한 점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은 움직이면서 봐도 정지해 있으면서 봐도 그냥 동시에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서 빛을 발사하는 것도 여기 같은 요 안에 있는 애가 볼 때도 동시에 발사된 거고 영희 입장에서도 동시에 발사가 된 겁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이제 반대인 거죠. 요 P 입장에서 양쪽에서 온 빛이 동시에 도달했습니다. 그럼 Q 입장에서도 여기에 빛이 동시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동시에 도달. Q가 이쪽으로 가고 있으면 이제 Q 입장에서는 P가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P랑 요 전체가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얘 입장에서 Q 입장에서 자기는 정지했고 이 세 개가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빛이 동시에 도달해야 됩니다. 동시에 도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Q 입장에서는 이제 Q를 보면 얘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동시에 도달하려면 만약에 여기랑 여기서 동시에 빛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생각할 때 동시에 빛이 이렇게 나오면 동시에 빛이 딱 나오는데 동시에 탁 출발했는데 지금 Q가 볼 때 P는 지금 요 A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요 A에서 나온 빛이 P에 먼저 도달하고 B에서 나온 빛이 나중에 도달하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한 점에서 동시에 일어났던 일은 무조건 얘가 볼 때 동시에 도달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 B에서 폭발이 먼저 일어나고 얘가 먼저 일어나서 빛이 오고 있는 중이었고 그 다음에 P가 그동안 이렇게 가는 중에 먼저 이만큼 B에서 온 빛은 와 있고 그 다음에 A가 나중에 폭발해서 여기 와야 이제 얘는 이만큼 온 동안에 얘 나중에 폭발해서 요만큼만 와서 P가 여기 왔을 때 두 개 탁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Q가 볼 때는 Q의 관성계에서는 B가 먼저 폭발이 일어나고 A가 나중에 폭발이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가 됐나요?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어려운 부분인데 좀 쉽게 생각하면 요 두 개가 동시에 폭발했을 때 Q 입장에서는 일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온 빛이 먼저 Q에 도달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A에서 온 빛은 나중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얘가 먼저 폭발했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이거는 좀 약간 오류가 있는 설명이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아까 그 설명을 그대로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P에 동시에 도달해야 되니까 근데 P는 Q 입장에서는 P는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P가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A, B 그럼 A에서 출발한 빛 P에서 출발한 빛 A에서 출발한 빛이 여기에 동시에 도달하려면 B가 먼저 폭발해야 되죠. 그래서 이만큼 더 멀리 가야 되고 A는 나중에 폭발해야 짧은 거리만 가서 여기서 동시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상대성 이론을 생각할 때 이런 게 좀 재밌고 머리는 아프지만 좀 재밌는 현상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동시성의 상대성 때문에 시간 지연이라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시간 지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동시성의 상대성을 정리해보면 한 관측자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다른 관측자에게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닐 수 있다. 누구에게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운동하는 누구에게는 동시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것은 동시성이 관측자의 운동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냐? 시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항상 일정하게 흐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시간은 관측자의 운동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볼 때 정지에 있는 모든 세상, 정지에 있는 모든 물체, 정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간은 나랑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나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세상의 시간은 나랑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와, 이게 정말 신기합니다. 그죠? 근데 그 효과가 언제 크게 드러난다고?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울 때 크게 확 드러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있는 우리 정도의 속도로는 절대 그 현상을 측정하기가 느끼기 힘들다는 거죠. 이제는 이제 시간 지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팽창이라고도 불리는 시간 지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간 지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요 빛시계라는 독특한 장치가 필요한데, 빛시계는 뭐냐면 오른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여기서 한쪽에서 빛이 출발해서 퉁 가서 거울에 반사돼서 다시 돌아올 때 요 한 번 왕복할 때 걸리는 시간을 재는 그 시계입니다. 이때를 뭐 1초 이렇게 잡아서, 알겠죠? 이걸 1초로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 1초, 이걸 잡아서 빛시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민수, 여기 우주선에 타고 있는, 우주선 이쪽으로 가고 있는 우주선이죠.
민수의 관성계에서 빛이 진행한 경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의 관성계에서는 자기 자신은 정지했다고 생각하죠. 자기는 정지했고 다른 우주가 지금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민수 관성계에서 빛은 어떻게 가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럼 민수의 관성계에서 빛이 진행한 경로는 총 L 플러스 L만큼 이동해서 2L만큼 이동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민수의 관성계에서 측정한 요 시간은 왕복시간은 t라고 할게요. 왕복시간은 속도 c로 2L, 빛의 속도 c로 2L만큼 가는 거죠. 요만큼이 왕복시간입니다. 측정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걸 이제 밖에 있는 친구가 밖에 있는 영희가 이 시간을 한번 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에 대해서 시간이 이제 뭔가 좀 더 달라질 건데 시간 이제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시간이 다르게 측정이 될 건데 그럼 시간이 서로 다르게 측정이 되면 그러면 뭔가가 누구 시간이 맞냐 뭐 시간의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서로 얘기할 때 좀 서로 말이 통하려면 이제 네 시간이 맞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상대성 이론에서는 고유 시간이라는 개념을 하나 정했습니다. 고유 시간이라는 개념을 정했습니다.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해놔야 됩니다. 이 고유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고유 시간은 관측자에 대해 정지해 있는 한 지점 이게 중요합니다. 한 지점 정지해 있는 한 지점에서 일어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주변에 이제 이런 바둑판 여러분 주변 공간을 다 이런 격자로 만들어 보세요. 격자로 만들면 각 격자들마다 시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계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각 점 지금 내 앞에 여러분 눈앞에 있는 여기 이 점하고 이 점에 다 각 점마다 시계가 다 달려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 시계들 중에서 특정한 시계 요 시계만 가지고 여기서 뭔가 하나 탁 지나갈 때 시간 딱 체크하고 시각을 딱 체크하고 그 다음 게 또 지나갈 때 시각을 딱 체크하면 그게 그때 이 시계 한 개만 써서 뭔가를 다 체크하면 그게 고유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러면 지금 민수가 측정한 요 시간은 고유 시간일까 고유 시간이 아닐까? 이건 고유 시간입니다. 고유 시간. 왜냐하면 민수가 측정한다는 민수 이 시계를 보고 측정하면 이 시계를 본다 생각하지 말고 측정은 여기서 빛이 출발하는 요곳에서 측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시계만 쓰는 겁니다. 지금 민수가 지금 여기 있는 시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땅 출발할 때 한번 체크가 딱 되겠죠. 여기서 반사되어서 돌아왔을 때 다시 돌아올 때 한번 또 체크가 딱 되겠죠. 그러니까 시계 하나로 두 번을 체크했습니다. 그때 그 간격을 잰 게 고유 시간. 시계 한 개만 써서 잰 시간. 이게 고유 시간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민수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 됩니다. 고유 시간. 이 고유 시간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고유 시간은 여러 관성계에서 측정한 시간 중에 가장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 그 값이 가장 작게 나옵니다. 이 고유 시간이 제일 짧은 시간으로 측정이 됩니다. 알겠죠? 고유 시간이 제일 짧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영희의 관성계에서 이 시간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 그러면 영희의 관성계에서 빛이 진행한 경로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럼 영희 봅시다. 여기서 빛이 땅 출발해서 원래는 민수 입장에서는 그냥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인데 영희 입장에서는 민수가 또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빛이 어떻게 진행하냐면 빛이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반사되고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영희 관성계에서 빛이 진행한 경로는 여기 L- 여기 L- 로 할게요. 그러면 빛이 진행한 경로는 영희가 볼 때는 L- 플러스 L- 해서 2L-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영희가 측정할 때 영희 관성계에서 볼 때 민수식의 빛이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일까요? 그럼 영희가 그럼 시간 똑같이 시간 계산하면 시간은 속도분의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영희가 측정한 이 빛의 속력이 얼마입니까? C죠. C라는 속력으로 얼마를 갔습니까? 2L-를 갔습니다. 그럼 요거는 아까 민수가 측정할 때는 민수는 요 C라는 속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요 2L만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민수는 2L입니다. 이게 고유 시간이었습니다. 고유 시간.
그러면 요 L-는 L보다 무조건 크기 때문에 이 대각선이니까 당연히 크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커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더 길게 측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보세요. 민수가 여기 한번 왕복하는데 민수가 여기 한번 왔는데 1초 걸렸다. 민수는 자기가 1초 걸렸다고 민수 시계는 1초라고 딱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영희 시계는 요거 민수가 측정한 요 1초보다 더 길게 측정하는 겁니다. 아, 너의 요 빛은 이렇게 가는데 뭐 2초 걸렸다고 하는 거죠. 2초. 그럼 그 말은 뭐냐면 민수 세계에서 민수 관성계에서 1초에 해당 1초는 영희의 관성계에서는 2초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오, 뭐 괜찮겠나요? 이해가 되나요? 민수의 관성계에서 1초에 해당되는 시간이 영희의 관성계에서는 2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시간이 더 빠르게 흐르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볼 때 누구 시간이 더 빠르게 흐르고 있나요? 영희가 2초 갔으니까 영희 시계가 2초니까 더 빨리 흘러나요? 아니죠.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죠? 영희 시간이 더 빠르게 흐르고 있는 거죠. 민수의 시간은 더 느리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희 시간은 1, 2, 3, 4, 5, 6 갈 때 민수의 시간은 1, 2, 3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영희의 관성계에서 볼 때 영희의 관성계에서는 민수의 관성계에서 1초가 자신의 1초보다는 길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영희는 이게 영희의 관성계에서는 1초 간격이 이렇습니다. 1초. 요 간격이 1초입니다. 1초. 영희. 하지만 영희 관성계에서 볼 때 민수의 시간은 이게 1초인 거죠. 이게 1초. 영희의 관성계에서 볼 때 민수의 시계는 이렇게 1초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영희는 이렇게 1, 2, 3. 영희 자신의 시계가 3초 갔을 때 민수 시계를 보니까 민수 시계는 1, 2밖에 안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수가 더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의 세상은 영희가 볼 때 민수의 세상은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시간도 느리게 가고 얘가 밥도 천천히 먹고. 그러니까 민수는 자기가 그냥 평소대로 밥을 먹는데 영희가 민수를 보고 있으면 민수는 되게 천천히 밥을 먹고 슬로우 비디오로 천천히 밥을 먹고 걸어갈 때도 엄청 느리게 걸어가고 있고 시계도 째깍 이렇게 하고 자기 시계는 영희 시계는 째깍 가는데 1, 2, 3 가는데 민수 시계는 1, 2 자기 3초 갈 때 얘는 2초밖에 안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활동들 모든 여기 있는 움직임들이 다 느리게 가는 겁니다. 하지만 민수 자신은 느리게 간다고 생각 안 하죠. 자기는 그냥 자기가 중심, 자기 관점, 자기는 평소대로 가고 있는 건데 얘가 볼 때는 민수가 볼 때는 영희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와, 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둘 다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네가 느리게 가는 거야. 아니야, 네가 느리게 가는 거야. 이런 서로 각자의 시간 개념이 다르기, 시간 간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했지만 앞에서 고유 시간이라는 걸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유 시간을 기준으로 뭔가 서로 설명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고유 시간은 민수가 자기 시계를 보고 요 시간을 보고 측정한 게 고유 시간이었고 영희가 측정한 시간은 고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 지연이라는 것은 관측자에 대해 움직이는 관성계의 시간은 요 관측자 영희에 대해서 움직이는 관성계의 시간은 관측자의 관성계의 시간보다 느리게 흐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 빼고 움직이는 애들의 시간은 다 느리게 간다는 거죠. 알겠나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팽창의 효과는 여기 이제 그래프에서 보다 시간 팽창은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시간 팽창된 비율입니다. 그럼 여기는 요 C는 요 1이라는 거는 빛의 속도라는 겁니다. 빛의 속도. 요 빛의 속도. 그래서 이 비율이 거의 여기까지는 빛의 속도의 30%, 0.3c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시간 요 팽창이 됐다는 걸, 시간 지연이 일어난 걸 효과를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어디 가면 좀 되냐? 여기까지 되면 한 1.5배, 1.5 정도 비율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이거는 0.7c로 가야 됩니다. 이 정도 달려야, 이 정도로 빠르게 달려야 이제 시간 지연의 효과를 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길이 수축입니다. 길이 수축도 이제 길이 수축은 시간 팽창의 결과, 길이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빛의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움직인 거리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건데 그렇죠? 요 시간에서 뭔가 측정이 달라지니까 요걸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빛의 속력을 C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요 시간에 대해 시간이 서로 기준이 달라져 보니까 이 거리의 기준도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시간이 달라지면 거리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빛의 속력을 매개체로 해서 빛의 속력을 C로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거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시간이 쭉 늘어나면 시간 간격이 늘어나면 길이는 짧아져야 된다. 길이는 축소되고 시간이 축소가 되면 길이는 쭉 늘어나는 거고 서로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길이 수축을 볼 거는 어느 부분의 길이 수축을 볼 거냐면 지구하고 목성 사이의 지구랑 목성 사이의 요 길이가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은수 입장에서는 지구, 목성은 정지해 있는 거죠. 은수 입장에서는 은수 관성계에서는 지구하고 목성이 정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를 그냥 L이라고 측정합니다. L0라고 할게요. L0로 측정합니다. 그럼 민호가 볼 때도 민호의 관성계에서도 요 지구하고 목성 사이를 L0로 측정할 거냐?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때 길이도 마찬가지로 고유 길이라는 걸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고유 길이. 고유 길이는 뭐냐? 관측자에 대해 정지해 있는 물체의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관측자가 볼 때 멈춰있는 애의 길이를 재면 그거는 고유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구하고 목성 사이의 거리는 누가 측정할 때가 고유 길이일까요? 은수겠죠. 은수는 지구, 목성이 은수에 대해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죠. 하지만 민호에 대해서는, 민호가 일로 가고 있으니까 민호 입장에서는 지구하고 목성이 반대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기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민호가 측정한 것은 고유 길이가 아니고 은수가 측정한 것이 고유 길이입니다. 됐죠? 그러면 은수는 요 길이를 요 고유 길이로 측정합니다. 고유 길이. 민호는 뭐 또 다른 길이로 측정하겠죠. 그럼 이 길이는 어떤 식으로 측정하냐? 은수 입장에서는 민호가 여기서 있다가 붕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하겠죠. 시간. 그렇죠? 시간을 측정하고 움직인 거리가 L0고 속력은 V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측정하냐면 L0는 속력이 V로 시간 T 동안 갔다고 측정하는 거죠. 맞나요? L0는 요 길이가 L0를 측정할 건데 이 L0를 어떻게 측정하냐? V라는 속력으로 T만큼 간 거리가 L0죠. 그렇죠. 그러면 요때 측정 요 T는 고유 시간일까 고유 시간 아닐까? 아까 말했지만 고유 시간은 어느 한 지점에 있는 요 시계만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요거 이제 은수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도착하는 시간을 재려면 여기는 시계로 출발하는 시간 재야 되고 시각 재야 되고 목성에 있는 시계로 도착 시각을 재야 됩니다. 그래서 시계 두 개를 썼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고유 시간은 아닙니다. 고유 시간 아닙니다. 자, 그러면 고유 시간 아니고 민호 같은 경우는 민호는 요 L을 어떻게 측정하냐? L은 민호 입장에서는 여기에 민호가 있는 여기 예를 들어 민호가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민호가 있는데 민호가 있을 때 민호 입장에서는 자기 창문 밖으로 지구가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좀 한참 있다 보니까 창문 밖으로 목성이 이제 또 확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민호 입장에서는 자기 창문만 보고 있으면 지구 지나갔다가 그 다음에 목성 지나갈 때까지 걸린 시간 재면 되죠. 그쵸? 그래서 지나가는데 이때 지나갈 때 지구와 목성이 지나가는 속력은 당연히 V로 측정되겠죠. 자기가 V로 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V로 오는 걸로 측정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행성의 속력이 V로 측정이 될 거고 V라는 속력으로 시간 T 동안 지구 한번 지나가고 목성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때 민호가 측정한 요 시간은 고유 시간일까 고유 시간 아닐까 생각해 보니까 민호는 창문에 있는 요 시계 하나로 창문 위에 있는 요 시계 하나로만 측정하면 되죠. 여기서 지구가 확 지나갈 때 한번 재고 그다음 조금 있다가 목성이 확 지나갈 때 한번 딱 체크하고 그럼 같은 시기로 두 번 딱딱 체크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고유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한번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요거는 이제 민호가 측정한 시간이고 얘는 은수가 측정한 시간입니다. 은수는 고유 길이입니다. 은수가 측정하는 정지에 있는 길입니다. 정지에 있는 요 두 물체 사이 길이. 그럼 이거는 VT로 나오고
민호가 볼 때는 움직이는 이 공간 자체가 움직이고 있죠. 이 움직이는 공간의 길이를 쟀습니다. 그때는 v, t 고유입니다. 그러면 이 v는 두 개의 값이 같고, t랑 t 이 고유 시간을 비교하면 고유 시간이 더 작죠. 고유 시간은 무조건 작게 나온다 그랬죠. 아까 앞에 이야기했죠. 고유 시간은 그냥 재는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 팽창이 일어났으니까 여기서는. 그럼 고유 시간 더 작습니다. 그러면 결국 요 고유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재보니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는 고유 길이보다는 무조건 짧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길이 수축은 의미가 뭐냐? 길이 수축의 의미가 뭐냐? 관측자에 대해 움직이는 물체는 관측자의 관성계에서 움직이는 방향으로의 길이가 고유 길이보다 짧아진다. 그러니까 고유 길이보다 길이가 짧아진다는 겁니다. 움직이는 물체는 고유 길이가 짧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아까 우리는 공간으로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는 요 민호 요 우주선 길이를 해야 됩니다. 우주선 길이 생각해보세요. 우주선 길이를 민호가 측정할 때 민호가 측정한 우주선 길이는 생각해보면 민호는 자기 우주선은 정지했죠. 우주선이 자기는 가면 우주선 움직이는 게 아니죠. 민호는 그래서 민호가 측정한 우주선 길이가 고유 길이가 됩니다. 이거는 이해가 됐죠? 그러면 민호는 자기 우주선 길이를 요 고유 길이를 어떻게 측정하냐? 지금 이 우주선 앞쪽에 은수가 탕 지나갈 때 자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앞쪽에 은수가 지나갈 때 시간 한번 탁 체크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은수가 지나갈 때 이제 얘는 은수가 가는 걸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은수가 여기를 지나갈 때 시계로 한번 체크하고 여기 있는 시계로 은수가 여기 지나갈 때 시계를 한번 체크하는 거죠. 그럼 시계 두 개 썼네요. 그래서 요 은수가 우주선 앞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은수가 우주선 뒤를 통과할 때까지 걸린 시간 t를 측정합니다. 은수가 이동한 속력이 v입니다. 그러면 요 L 고유 길이는 V로 T 동안 가는 거예요. 이거는 고유 시간이 아니죠. T는 왜냐하면 시계 두 개를 썼으니까 우주선 앞에 있는 시계 썼고 우주선 뒤에 있는 시계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유 길이는 V 곱하기 T입니다. 근데 은수가 측정할 때 이 우주선 길이는 L이라고 해봅시다. L. 그럼 이거는 어떻게 측정하냐? 은수 자기 앞을 은수가 여기 있다 해봅시다. 여기. 자, 우주선이 자기 앞을 지나갈 때 여기 있는 시계로 여기를 한번 체크합니다. 그래서 우주선 이제 뒤가 통과할 때 또 이 시계를 체크하는 거죠. 시계 하나로 앞이 통과할 때 체크하고 뒤가 통과할 때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선 앞이 자신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우주선 뒤가 자신을 통과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체크합니다. 그럼 이건 고유 시간을 측정한 거죠. 그렇죠? 우주선 이동 속력은 V입니다. 그래서 이 L은 V 곱하기 T 고유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고유 시간이 더 짧기 때문에 역시 은수가 측정한 우주선 길이가 더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선 길이가 은수가 볼 때는 짧아지는 겁니다. 원래 고유 길이보다. 원래 정지했을 때보다 더 짧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 짧아지는 게 어디로만 짧아지냐? 요 높이는 절대 안 짧아집니다. 높이는 움직이는 방향으로의 길이만 짧아지지 움직이는 방향하고 관계없는 요 길이는 수직한 요 방향의 길이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관측자에 대해 움직이는 물체는 관측자의 관성계에서 움직이는 방향으로의 길이, 움직이는 방향으로의 요 길이가 고유 길이보다는 짧아진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길이 수축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걸 종합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수와 민호가 서로 정지했을 때는 은수는 요 우주선 길이를 딱 재면 고유 길이 L0로 측정하겠죠. 민호도 우주선 길이 재면 L0 고유 길이로 측정합니다. 그렇죠? 은수 시계가 1, 2, 3 가면 민호 시계도 1, 2, 3 가면 서로 같은 관성계이죠. 일단은. 하지만 서로에 대해 속력 V로 움직입니다. 그럼 지금 요거는 지금 그림상으로는 여기서 볼 때는 은수 입장에서는 민호가 이쪽으로 V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민호의 관성계에서 보면 민호가 볼 때는 은수가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똑같은 속력으로 서로 이제 상대적으로 보는 거죠. 내가 정지했는 거다, 아니다, 내가 정지했는 거다. 서로가 누가 정지했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은수의 관성계에서 이제 민호를 살펴보면 어떻게 보이냐? 민호와 우주선이 홀쭉해집니다. 그렇죠? 높이는 변함없는데 홀쭉해지고 우주선 속 민호의 행동이 슬로우 모션으로 진행됩니다. 시간 지연이 일어나고 홀쭉해졌습니다. 길이 수축이 일어났습니다. 민호 입장에서는 자신은 정상이고 은수와 행성이 홀쭉해지고 은수 행동이 슬로우 모션으로 진행됩니다. 서로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구의 말이 맞나요? 서로 말이 맞습니다.
자기 관성계에서는 자기는 정상이고 다른 게 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상대성 이론입니다. 어렵죠? 벌써 46분이 지났습니다. 중간에 선생님이 좀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시간을 빼먹었는데 이제 이걸 종합해서 뮤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와 우리 50분 꽉 채울 것 같습니다. 뮤온에 대해서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럼 이런 길이 수축과 시간 팽창에 대한 시간 지연 길이 수축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느냐 한번 보니까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 어디냐? 뮤온 입자에서 일어납니다. 뮤온 입자. 이 뮤온 입자는 간단히 설명해 보면 지상 10km 높이에서 생성됩니다. 알겠죠? 지상 10km 높이에서 생성되는 이 입자입니다. 이 입자의 평균 수명은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초. 생기자마자 바로 죽는 애입니다. 생기자마자 바로. 근데 얘의 속력은 0.998C, 빛의 속력 거의 99.8%입니다. 거의 빛의 속력에 가까운 거죠. 그 빛의 속력에 가까우면 상대성 이론의 결과들이, 상대성 효과들이 크게 드러납니다. 특수 상대성의 결과들이. 그래서 얘의 평균 수명 동안, 이 평균 수명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한번 선생님이 계산해 봤습니다. 만약에 상대성 이론을 적용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건 적용 안 할 때 0.998C라는 속력으로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초를 가니까 이거 C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죠. 그러면 10의 8승이고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10의 2승이 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2.2면 6.6이고 그래서 0.998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약 658m입니다. 보세요. 10km 높이에서 생성돼가지고 여기 지표면부터 10km 높이에서 생성돼서 얘가 진행할 수 있는 거리는 668m 밖에 안 됩니다. 그럼 절대 지표면에서는 도달 못해 1km도 못 가는 겁니다. 얘는 1km도 못 가고. 그러면 지상 9km 부근에서 다 사라지고 없다는 거죠. 수명이 다 돼서. 그럼 지표면에는 절대 도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실제로 지표면에서 평균 1초에 한두 개씩 관측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몸속으로 계속 지금도 1초에 한두 개씩 뮤온 입자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왜 그럴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걸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뮤온의 관성계에서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뮤온의 관성계에서. 뮤온의 관성계에서는 자기는 가만히 있고 누가 오는 겁니까? 지표면에 자기와 지구 사이의 이 공간이 이동하는 거죠. 이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 아까 우주선에서 지구와 목성 사이의 공간이 이동하는 것처럼. 그럼 보세요. 뮤온 자신의 수명은 그대로입니다. 고시간입니다.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초 만에 자기는 죽습니다. 죽습니다. 근데 뮤온과 지구 사이 거리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 거죠. 짧아집니다. 그래서 길이 수축이 그 상대적인 효과만큼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짧은 수명 동안에 짧은 거리 이동 가능하는 거죠. 아까 668m. 이 길이 수축 결과 668m까지 수축이 되는 거죠. 아까 0.998C 정도면 이 정도면 아까 그래프 여기 있죠. 이 정도 효과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짧은 수명 동안에도 짧은 거리 668m 충분히 이동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제 지구 관성계에서 보면 지구 관성계에서는 거리가 똑같은 이 10km를 어떻게 이동할 수 있냐 얘가 지구 관성계에서는 이 10km 거리는 변함이 없죠. 근데 뮤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뮤온의 수명이 지구 시계로 측정하면 지구에서 뮤온을 보면 얘가 죽어왔는데 뮤온 자신은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초 만에 죽지만 지구의 시계로 보면 얘는 엄청 천천히 죽어가고 있는 거죠. 엄청 진짜 느리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얘가 뮤온이 많이 정지했다 그러면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초 만에 죽을 거지만, 없어질 거지만, 움직이게 되면 더 천천히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뮤온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그대로 고유 길입니다. 하지만 뮤온의 수명이 길어집니다. 시간 지연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긴 수명 동안 긴 거리 이동 가능한 거죠.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하는지. 여러분도 설명할 수 있겠죠? 네. 오늘 너무 달렸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설 결과 나타나는 현상 3가지를 배웠습니다. 동시성의 상대성. 나의 동시가 너의 동시랑 다르다는 거죠.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시간 지연. 나 외에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다 느리게 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무조건 나만 기준, 내가 기준이라는 거죠. 나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정지했고, 나 외에 움직이는 다른 애들의 시간은 나보다 무조건 느리게 간다. 내가 1, 2, 3, 4 이렇게 하면 거기는 1, 2, 3 이렇게 간다는 거죠. 천천히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10년 지나면 걔는 아직 5년밖에 안 지났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길이수축은 나 외에 움직이는 애들의 길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의 요 길이가 축소가 된다는 겁니다. 똥똥해진다는 거죠. 높이는 변함없고 움직이는 방향하고 수직한 요 길이는 변함없고 나란한 방향의 길이가 팍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게 길이 수축입니다. 여기서는 고유 시간과 고유 길이의 개념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이 나타나는 일상의 현상으로는 지표면에서 관측되는 뮤온 입자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뮤온 입자가 왜 지표면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학습지도 수업을 들으면서 학습지를 꼼꼼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질량에너지 등가, 그 다음에 핵융합과 핵분열에서 질량에너지 등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을 잘 듣고 글쓰기를 통해서 내일 아침까지 반드시 과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